예, 장관님. 그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뜻을 밝혔을 때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성취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 반대했다 말씀하셨죠? 네. 예, 이제 그날로부터 한 70여 일이 지났는데요. 장관님은 이제 외국과 회담도 하고 또 외교 사절들도 만나고 또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공관으로부터 보고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뭐 초반에는 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난 2달 동안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한 대단한 평가가 국제사회에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하는 걸 평가하는 거지만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외교관들이 답하기가 참 곤혹스러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그 점에 있어서 전력 투구해서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이 12월 3일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남동에서 대통령 경호대와 경찰 체포대가 무장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외신에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참담한 모습이 서울에서 벌어졌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격이 한순간에 수직낙하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복귀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저녁에 8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님을 포함해서 총리와 일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실로 모이게 했고 이렇게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통보를 했다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장관님이 설명한 그날의 상황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점을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6명이 모였을 때 공식 통보 받은 겁니까? 아니, 앉으면서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장관님은 12월 3일 밤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을 미슬리드, 즉 오도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미슬리드 한다는 걸 걱정하신 겁니까? 본회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온 입장에서 사표 쓰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는 게 있고 그 두 개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화하면은 저는 상대방을 미스리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온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짜뉴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국 대사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을까? 뭐 이래서 얘기를 못 하신 거, 전화를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의미 있는 소통이 있고 상황 공유 차원에서 소통은 했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 주재국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하면 대사관은 바로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본부에? 12월 3일 밤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일보를 쓴다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민들이 국회로 가서 지켜주고 국회의원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렇게 썼겠죠? 제가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마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셀프 쿠데타를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면 내란 행위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그 챗 GPT에 셀프 쿠데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셀프 쿠데타란 기존의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강화하거나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행위다. 그 특징은 첫째, 현직의 지도자가 주도한다.
둘째,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 셋째, 군부와 경찰을 동원한다. 넷째, 국민의 선거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재 체제로 전환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 12월 3일 밤 상황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 답변을 꼭 해야 됩니까? 예.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날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까? 챗 GPT는 또 독일의 히틀러, 필리핀의 마르코스, 페루의 후지모리 등 다수의 셀프 쿠데타 사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쿠데타는 민주적인 체제를 약화시키고 장기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례를 그대로 챗 GPT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일으킨 쿠데타, 셀프 쿠데타의 목적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 정부에 무엇이라고 보고할지 생각만 해도 참 나쁘끄러워집니다. 아마 외교관이 보고서를 쓰면 관찰 및 평가를 넣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교관이라면 어떻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뭐 외교관 하셨으니까 당연히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은 정말 무능한 외교관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감한 군인 덕분에 조기 진압된 셀프 쿠데타를 6시간짜리 계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가 예정되었지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차관님 나와주십시오. 차관님. 그 현행